이제 3부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숙수 관장님, 정수현 사장님, 송도현 센터장님, 김준수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시작 전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똑똑 도서관이라고 알고 계신 학우분 계신가요? 똑똑 도서관은 도서관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주민들에게 소장한 책 리스트를 받아 관리하고 필요한 책을 서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도서관입니다. 똑똑 도서관 김승수 관장님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학우분들 카페 많이 이용하시죠? 한평 카페를 알고 있는 학우분 계신가요? 한평 카페는 택배기사, 경비원, 청소 노동자 등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한평 카페 정수현 사장님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평 카페 사장 정수현입니다. 서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서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서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송도현 센터장님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송도현 센터장님께서는 오전에도 강의를 하시고 오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남아주셨습니다.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김준수 교수님께서 토크 콘서트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이제 3부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귀한 손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귀한 시간을 제가 가지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이시고, 여러분 앞서서 휴시하고 소수가 진행하는 중에 세 분 같이 있는데 계속 바쁘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 나오셔서 본인들만 일을 하시냐고. 그래서 일 다 정리하시고 우리 토크쇼에 귀한 이야기 좀 해주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미리 이렇게 질문지를 적어주셨고요. 적어주신 질문지를 가지고 뽑아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꼭지로 몇 가지 준비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고 우리 귀한 자를 마련했으니까 함께 잘 동참해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소개가 좀 어색하시죠? 정수현 사장님? 그래서 정수현 사장님부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우리가 또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후배님들 또 앞으로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동료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평카페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사무국장에서 사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나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평카페라는 것은 실은 저희 집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또 택배기사 이런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주민으로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평카페가 일반 카페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잠시라도 쉬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분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했던 일입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편한 감사합니다. 네, ESTJ 송구현입니다. 옆에 분보다 낫죠? 우린 오전에 만났으니까요. 네, 현장에서 16년차 사회복지사로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 이 두 분이 더 많은 이야기들 해주실 거고,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저희는 김준수 교수님을 포함하여 보통 그 통상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좀 더 큰 것들, 좀 더 특이한 것들, 더 많은 것들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약간 사회복지계의 변태 같은 느낌? 변태가, 네, 그런 변태가 아니라 정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약간 변형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약간 특이한 사회복지사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저는 이렇게 틀 안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 안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 중앙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저의 경험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수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취미생활이 25년 동안 조기 출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 대표로 지금 뛰고 있고 같이 축구했던 친구는 이율조심이라고 있습니다. 취미는 축구고 그다음에 미싱을 되게 좋아합니다. 가방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악기 다루는 거 되게 좋아하고 비올라도 다니는데 콘트라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사회복사는 많아지고 있지만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야생적으로 어떤 실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이제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하고 어떤 조직화를 경험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동대표, 대표이장 이런 과정을 해서 실제로 지금 아파트가 한 70%, 80% 세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저는 어떤 활동을 하면은 그곳이 복지가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실험이 가능하다니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콘텐츠가 되게 많고 사회복지는 잘 아시겠지만 환경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눈이 이제 장착이 될 건데 그런 자원들을 잘 연결하는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고 뚝뚝도서관은 제 사무실 얘기보다는 비정형 문화도서관인데 어떻게 하면 이웃 공동체 간에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이제 구현하는 작업으로 전국에 한 3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하다가 랩에서 나오게 됐던 계기는 많은 논문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논문이 현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학위를 이제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야생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회 일을 같이 하는데 중앙대학교에 있고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같이 근무하는데 현장과 학교에 있는 중간에서 어떤 에너지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누는 게 저도 현장에서 생각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는 분들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하시고요. 엄선하게 말씀하셨는데 훌륭하신 선생님들 저도 영광입니다. 저는 5월에 입사한 여러분과 함께한 이곳입니다. 우리 이제 그 학교는 높이 있잖아요. 대학교가. 그죠? 대학교가 높이 있잖아요. 오시면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교 오신 동안 오랜만에 과장님은 학교 계속 가시니까 우리 이제 송수판들분이랑 정사장님 학교 오시면서 어떤 소감? 서원대는 오늘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청주는 굉장히 자주 왔었는데 이제 저는 02학번이거든요. 02년도에 아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학교를 2번 나가고 나가지 않았고 학교 굉장히 싫어했는데 청주에 와서 청주대학교를 엄청 자주 왔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청주 톨게이트 딱 나오자마자 가로수길이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몇 년 전, 20년 전이네요. 딱 20년 전이네요. 그렇죠? 20년 전에 그 남자에게 먹이겠다고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해서 생일날 왔던 그 장면이 싹 떠오르면서 그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왔네요. 여기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는 모티브 이렇게 기관에 먼저 물어봐요. 뭐 학교에서 너 어디 분야에 관심이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래서 면접, 취업 면접 가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사회복지 왜 하는 것을 좀 힘으로 물어보고요. 이제 그 청주에 오게 된 이유 뭐 이런 거 지금 남자들 그러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 옆에 계신 정사장님도 사회복지를 하시게 된 동기가 좀 남다르세요. 네. 아, 질문이 넘어가는 건가요?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지 마세요. 네. 네, 우선 서울대학교 와서 대학을 올 때마다 우리 젊음의 열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도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사회복지사 부부입니다. 네, 20살 때 아내를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대단하죠. 네, 10년 그리고 3년 주말 보고하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대학을 딱 왔을 때 아내하고 그 생각도 많이 났고,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제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었고 영어 연문학이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사회복지 전과를 권유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사회복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취업이 잘 된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회복지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일이 저한테는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때 방황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해서 청소년학을 같이 복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찌 보면 사회공헌 사업을 하게 되었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는데요.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썼었어요. 책을 썼는데 아까 전에 장대권하고였나요? 맞나요? 장대권하고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반칙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듣는 노래가 A Sound Year인데 장대권 학생이 갑자기? 네, 일단 책을 한 권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시도 아니고 국밥 뿌리고 시작을 하면 자체가 안 돼요. 카카오 기프트폼이라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조건의 공통점은 이성 때문에 사회복지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사회복지가 전공을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사회복지를 왜 하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를 봤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원래 철학을 전공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철학 전공했습니다. 저도 여자 때문에 사회복지
이런 분들 해주세요. 저는 남자 때문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셨대요. 청주 왔다. 청주에 왔다. 우리 학교는 째고 청주에 더 많이 왔다.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왔다. 그러면 사회복지를 학교하고 나오고 이런 저는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신 코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를 접하게 됐고 잘할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한 환경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사실 잘 몰랐는데 현장으로 나와 보니 청각장애인하고 소통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접촉하지 않고 대화할 수 없어요. 눈을 바라보지 않고 대화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수어를 잘 못하셔서 사실은 농인들 안에서도 약간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었고 당연히 청인들 안에서는 당연히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어서 뭔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들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캐치해야 됐던 저의 자라면서의 삶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꼭 입으로써 표현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혹은 뭐 몸짓, 눈빛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 사회복지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저는 그런 경험들 덕분에 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에 대한 이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말 저도 모르거든요. 똑관장님이 똑관장님 어떻게 하시죠? 사회복사가 되겠다 이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사회복사는 좋은 느낌이 들어서 했고 원래는 체육교육이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길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후보가 떨어지게 되고 재수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지 하다가 저는 부사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회복지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제가 원서 쓸 때 원래 무역학과를 또 써서 갔는데 거기는 남자밖에 선배가 없어가지고 반대쪽 보니까 여자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아직까지 입학 원서에 보면은 도장을 바꿔서 당인 도장을 파가지고 제가 찍고 이제 원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슈퍼 하시는데 너는 경영을 해라 해서 무역과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선택을 해서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됐는데 체육대회나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남자에 대한 희소성이 되게 높은 학과라서 운동 조금만 하면 체육대회 때 엄청나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공부를 잘 못해도 그런 걸 하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사회복지를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인문학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스킬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과 구조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잘 훑어보니까 꽤 더 매력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뭘 하겠다보다는 그 당시에 전 지도 교수님이 이제 어떤 별명을 써줬냐면 별명이 스폰지라고 했는데 뭘 제안하면 엄청 빨리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봐 그러면 가보고 어디 학회 가봐 그러면 가보고 누구 만나봐 그러면 만나고 학교에서 뭐 해봐 그러면 해보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로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하고 있고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저한테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되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체육을 훨씬 잘하셨어요. 제 얘기를 해야 될까 말이죠. 네, 하지 마세요. 네. 저분이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사장님 사회복지를 보시기에 이제 도중에 바뀌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중에 힘들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거 뭐 현실적이긴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베이스는 깔고 계속 공부해서 오면 계속 쌓이다 보면 뭔가 이해가 많이 되는데 도중에 또 바꾸면
저도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어땠었나요? 그거 어떻게 좀 극복하면서 어떤 일이 우선은 제가 실습 지도를 하면서 여러 대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한 이유를 물었는데 사회복지를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지원한 퍼센테이지는 3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70%는 뭐냐? 우리 지인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조금 애매한데 진로 상담 교사가 너는 성격도 괜찮고 사회복지를 해보는 게 어땠냐고 이렇게 제안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직업이 평생을 대체로 가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기 꿈이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몰라서 지원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여기 3, 4학년도 있으시겠죠? 3, 4학년이 되어서 실습을 하러 오는데 실습의 목표가 이번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다. 이게 실습의 목표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충격을 적잖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 1학기인데 이번 실습을 하고 나서 나랑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돼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일 수도 있지만 대학 4년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포기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후배들의 상황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꿈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영유아부터 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로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이렇게 전문의들이 나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아동,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지 노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3, 4학년이 되어서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잘 모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후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질문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힘들 때 우리가 현장에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윤리적 딜레마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교수님께 이렇게 사회 정의를 배웠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를 배우고 나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내가 정말 사회복지를 이쪽 분야를 잘 하려고 준비했는가를 학생 때부터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현장에 나와서 이게 공무원이든 공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든 아니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든 어딜 가든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요지로 다시 돌아가면 가장 좀 현장에 일을 하면서 어려웠을 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괴리감을 느낄 때 윤리적 딜레마를 겪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제가 이 사회복지사 배지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일부러 배지를 하고 왔는데 사회복지사를 하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딸에게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거를 듣는데 현재 뭐 내용이 조금 그러면 뭐 일단은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잖아요.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던 건데 하다
학과는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도 그 학과장도 현장에서 같이 여러 조직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예상하기는 어려운 후보형 어려운 거. 일단 직장 생활 결국은 좀 어려워요. 현실적이죠? 네.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의 어떤 조직,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밖으로는 당사자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든 노인분들이든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사회생 하다 보면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재원,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부자나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잠재적 기부자라고 표현을 하는 지역 주민들을 또 만나야 돼요. 근데 그들을 만날 때 사실 저는 워낙에 외향적인 성향이라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재밌어 하고 즐겨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이 사역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관에서는 보통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주민들하고 잘 지내고 기부자랑 잘 지내고 직원들하고 잘 지내주기를 원하죠. 성향이 맞지 않은 사람들 혹은 상황에 따라서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마가 온 적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처음 직장에 취업을 하자마자 맡은 업무가 모금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 아시겠지만 초년생한테는 모금을 잘 맡기지 않아요. 잘 못하기도 하고 관계 맺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왜 모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사회복지 하니까 그냥 후원을 받아와야 돼 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내가 이런 엠버리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가 알려줬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조금 깨달은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이 돈을 만약에 제가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이거 횡령이에요. 잡혀가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받아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제대로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 그럴 때 조금 힘들기는 했고요. 이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성장한 사회복지사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조직 안에서 뭐 갈등도 많이 있고 시민사회복지사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일단 해봐라 하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뭔가 우리 스포츠 같은 그냥 하라고는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대바라서 친구들은 왜 해야 되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민도 많이 주고 어려웠을 건데 제가 이제 요 꼭지 준비하면서 근데 정 사장님한테는 질문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그 10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힘들었어요? 물어보면 제 욕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 사장님은 뭐가 좀 힘들었을까요? 사장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 교수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10년을 중고 근무를 했거든요. 실은 직장 생활에서 동료를 만난다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추억도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일인데 이 사람을 돕고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볼 수 있을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좀 가치 있게 만드는 걸까? 이런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답도 없기 때문에
가장 저한테 힘들었던 거는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었어요. 그러겠죠? 네. 같은 기관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뭔가 방향을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실은 교수님이 저와 같이 근무를 하실 때 그때는 기관장님이었죠. 기관장님으로 계실 때는 제가 어떤 일을 해보고 기획을 할 때마다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음껏 10년 동안 제가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펼쳐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퇴사하신 지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네요. 9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복지관을 퇴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에 영향을 미쳤을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가치, 사회에 대한 가치,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을 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고민들을 리더가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에게 갈급함이 충족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9월 말일자로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40이 넘었는데 2딸이 있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 가장이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퇴사를 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바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제 교수님께서 어려웠던 거 힘든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힘든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회복지를 하든 의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분명히 그곳에서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거든요. 남자분들, 남학생분들 다들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있었던 군대가 제일 빡시대요. 운전병도 운전병이 제일 빡시고요. 네.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 쉬워 보이는데 다들 자기가 있는 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어제도 뭐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다고 했는데 어제 그 순간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이 순간만큼은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특히나 이 사회복지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임을, 가치 있는 일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반장님, 책에 힘이 이렇게 센가요? 말씀할 때마다 바꾸시죠? 근데 분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나? 편해. 기회를 주면 뭔가 질문이 계속적이어가지고 거의 세미 뒷방처럼 되는 거. 아니 말씀을 저기 정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네. 두 분께서 계속 욕을 쳐다보고 계세요. 궁금하세요? 아니, 저희는 많이 들었던 얘기. 아 네. 많이 그러니까 그 부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진정한 사회복사의 피가 흐르는 또 있고, 약간은 이제 그 아웃사이더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쪽이라 가지고 되게 감동스럽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헌신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저런 거 말고. 네. 저런. 아니, 사회복지사는 사람들 같이 있고 좋아요. 좋죠. 근데 어떻게 그걸로만 살겠어요? 급여도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나의 동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장애인 분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같이 왔잖아. 네. 알겠습니다. FM 사회복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다는 약간 이렇게 좀 죄송한데 이름이잖아요. 네. 뭐 제가 그 똑같다는 프로필을 받아봤을 때 가장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젓가락으로 프라이를 할 수 있다. 뒤집기를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 프라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하시고 저희 정말 궁금했고 또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지금 저한테 똑똑부서가 뭐냐 어디 말이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거를 또 써기로 했어요. 예. 뭐 질문제나 써보냐서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상상했던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을 조직화하자고 사회복지사들 되게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학생회분들은 정말로 돈 안 내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1, 2, 3, 4년에 어떻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도 준비하고 여러 조직화를 경험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이제 아파트에서 상상하라는 행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꼰대에 대한 기준이 상상이 안 되거나 이야기의 수용성이 없으면 저는 꼰대라고 보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상상을 같이 해보시면은 저희 아파트에서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아끼는 책의 목록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저한테 줘요. 내가 본 책은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끼는 책의 목록을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주면은 그게 똑똑도서관 홈페이지 탑재가 돼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그 책을 들으러 그 지구를 가서 이제 똑똑하는 도서관이 똑똑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거실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단국대학교의 학생회에서 어떤 학생이 지금 그런 간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도 서울대학교에서 똑똑도서관 간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간장하시면 돼요. 전국에 이제 간장 네트워킹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 활동가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어떤 기관에 가서 자기의 양력에다가 똑똑도서관 관장하면은 아마 웬만한 사회복지 기관이 거의 다 알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경험했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고 복지관과는 그런 실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나쁘다가 아니라 정도를 가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정도에서 하지 못하는 실험들을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도를 같긴 하지만 본질은 같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아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활동가 형태의 복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가 어떻게 보면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계속 실험을 더 많이 하면서 지역 공동체에서 자기의 네이밍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원대학교를 지도의 중심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청주가 아마 이제 충청도 지역이 아마 중앙도가 될 건데 저는 그런 자기만의 실험을 지금부터 해 나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학교가 높으니까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를 약간 허브로 채워서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김준표님도 오셨고 그리고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실험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해보시면 그래서 도서관은 그렇게 되고 혹시나 강의 오늘 얘기 끝나고 도서관 하고 싶다 마음이 있으면은 제 한정판 영화를 들어가 드릴게요. 그러면 똑똑 도서관 서원대 관장으로 제가 전국에 분조를 하고 서원대학교에서 프로젝트나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기자가 나오네요. 뭘 줘야 되니까. 제 명함은 정말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관장하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그림을 그려서 한정판 명함을 볼 수도 있고 박수 안 나옵니다. 홍석탄장님 얼마 전에 홍석탄장이 계신 분이 안성이에요. 안성의 특산물이 뭐죠? 안성탕면. 아침에 했어요. 아니 라면 참고 라면으로 네. 네, 안성 유명한 특산물이나 생각이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사실은 지역의 지방이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안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강의를 가면 항상 안성탕면을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걸 했더니 어느새 굉장히 라면을 좋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앙복지센터에 있는 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장애인 복지 영역을 크게 놓고 봤을 때 보통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제 연결을 해드려요. 장애인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거,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취업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신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똑같이 취업에 대한 고민들 가장 많이 하고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아니면 의사소통이나
자립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급적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보내드려요. 그리고 심지어 일자리가 없다,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드릴 정도로 일하는 것들을 굉장히 장애인복지 안에서는 가장 최우선의 것으로 삼는데, 사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뇌병변 장애인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라면을 모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장애인의 날 라면을 기부해주세요, 저희 라면 받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애인에게 라면을 주겠구나. 왜? 장애인의 날이니까. 평소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의 날이 되면 더 그런 마음들이 커져요. 참 이상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저희가 라면을 기부받았던 건 그걸 기부받아서 장애인에게 후원물품 주듯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시설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렇게 많은 복지관처럼 많은 인력이 근무하지 못하고 한 명, 두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장애인분들이 기부받은 라면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제목은 당신과 함께 라면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라면이라는 행사였고,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라면을 가지고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해드리면서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뭘 줌으로써 내가 느끼게 되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데, 사실 장애인들은 받기만 하다 보니 그런 걸 느낄 기회가 사실 많이 없죠. 그래서 그 느낌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달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너무 잘 먹을게요라고 하는 인사도 장애인분들이 직접 받는 그런 배달센터의 역할을 좀 드리고 싶었고, 4,120개를 목표 수량으로 했었습니다. 왜냐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14,000개 정도의 라면이 들어왔고, 올해는 19,000개 정도의 라면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역 주민분들이 저희가 의도하는 걸 좀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고 하면 지역 사람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비장애인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에 지역 주민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고, 내년에도 이제는 같이 하자고 프로포즈 하는 기관들이 생겼어요. 단체들이 우리가 기부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하는 기관들이 생겨서 잘 자리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농심에서는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지만 전화 시작했어요. 좋아요. 전화가 알려줬어요. 여기 세 분들이 공통점을 찾았어요. 뭔가 새로운 일들, 그 일들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정수현 정사장님의 그 내용 중에 그 학교 카페 말고, 제가 정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주민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TV에 줬던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제주항공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참 잘해서 내가 잘나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뭔가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냥 피칭자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하지 않죠. 그래서 동 사장님이 하셨던 그 제주항공 프로젝트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아파트에서 제가 주민으로 살면서 했던 일들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똑똑도서관의 김승수 관장님께서 아파트에서 똑똑도서관을 했던 여기에서 저는 배운 거죠. 그걸 저희 아파트에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편 카페였고, 그 전에 한편 카페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2018년도에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집들이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봐서 아시겠지만 옆에 타도 뻘쭘하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서로서로 인사하고 이 알매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똑똑 도서관도 실은 내 집에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사 오면 아이 손잡고 윗집, 아랫집, 옆집 가서 똑똑 옆집입니다. 인사 먼저 하는 활동을 먼저 했어요. 그게 똑똑 도서관에 했던 방식을 제일 먼저 아파트에 가서 했던 거고 두 번째가 한편 카페였고 세 번째 프로젝트가 제주항공 본사와 함께 경비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활동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여기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경비원 그분들이 세워져야 했어요. 그래서 한편 카페를 운영할 때도 처음 시작은 제가 했지만 집에 있는 차나 커피 이런 다과 같은 것들을 집에서 놀고 있는 것들을 이곳에서 내어주시면 나눔박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카페를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경비원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경비원은 1일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명절날에도 이틀 이상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요. 해외여행은 원감생신이겠죠? 이 과정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제주항공에서는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제주항공이라는 이 여행사가 마케팅이 돼야 되겠죠. 빛나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촬영이나 EBS나 어떤 모금 방송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불쌍한 모습, 도와야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찍거든요. 그때 제가 제주항공 본사에다가 당부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경비원께서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 게 떳떳하셨으면 좋겠다. 자랑스러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예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 의도를,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사회복지사가 제시를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제가 사회복지사인지는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주민들에게도 부탁을 드렸던 게 이 경비원 아저씨께서 해외여행 가기 전에 이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면 여러 주민들이 이 경비원 아저씨를 주민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경례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침에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주민들에게 경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좋았던 추억들을 편지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한 8, 90세대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는 날 당일 관리소에서 경비 아저씨를 잠시 불러주시면 주민들이 다 나와서 경비실을 주민들의 편지로 도배하는 게 이 서프라이즈 프로젝트였고 그 과정을 제주항공에서는 영상으로 담아서 이 경비 아저씨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아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주항공 경비원 여행을 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3, 4분 정도가 되는데 지금 봐도 아주 감동, 전율을 느낄 수가 있는 영상이에요. 네. 예.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관에서 포함돼서 일도 하는 일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정세훈 얘기하신 거하고 코너에 얘기하신 거는 다 본인 상파에서 어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적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야기 좀 보시지 마세요. 뽑으세요. 자, 일단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여기 뽑으면 저희 학생들한테 학생회에서 선물을 주시죠. 선물을 금일부는 아닙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 사전에 쓰신 내용이고 이 내용을 우리 이제 게스트들께 질문한 내용인데 마음에 드는 거 뽑아서 얘기 불러주시면
두 분께 선물을 좀 드리는 시간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몰랐어요? 하나씩, 두 개씩만 보고 올까요? 질문도 나중에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겠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준비되시는 저 분들 뽑았어요. 되셨어요? 네. 17학번 조영훈 학우분.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계시나요? 조영훈 학우분. 17학번. 땡. 네. 910 땡.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 다시 한 번요. 그때 그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 이 대답을하고요. 저는 장애인복지 쪽에서 좀 오래 있기도 했고, 사실 저는 장애인분들보다는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훨씬 더 빨리 가까워졌어요. 약간 장애 가족?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부모님들하고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 안성은 굉장히 조그만 동네이기도 하고 복지 기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생긴 지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인데, 장애인 복지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애인 복지 활동가들이 없다, 사회복지사가 없다라는 얘기고, 활동가가 없다는 얘기는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요구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복지관이 없어서 장애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시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장애인 부모님들을 꼬셨어요. 자,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 교육비, 뭐 식비 등등등등 포함해서 자, 거기서 딱 1% 300만 원만 투자해라. 우리 카페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 7분, 사회복지사 2명, 저도 포함이죠. 사회복지사 2명, 그리고 후원자 1명,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2달을 기다려서 인가를 받고, 그래서 카페를 처음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힘으로만 하기는 이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으로만 하긴 조금 부족해서 공동모금회한테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돈 좀 줄래?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해서 공동모금회에서 펀딩을 3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카페 하나, 아파트 4채 이렇게 자립금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3년간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3년의 지원이 끝나면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아무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잘 못하시거든요. 행정력도 그렇고 뭔가 도움을 받는 거에 익숙해지셔서. 근데 그게 벌써 2015년이고요. 올해 2022년이죠. 이제 8년차 사회적 협동조합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는 3개로 늘었고, 신세계로부터 어린이 놀이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행정이나 이런 업무들을 다 백업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제가 전혀 손대지 않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터여까지 장애인 부모님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제도 카페에 갔다 왔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가장 뿌듯하고, 본인들이 두 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예. 사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 성함은 없는데 질문을 한번 드려주면 학번 있어요. 22학번 2022-1092 1092. 자기 학번을 외우나요? 아니면 9415-005 했어요. 553 정의감을 찾아. 심지어 비밀 거거든요. 1학년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동화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동화책이 여백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더 다시라는 책이 있는데, 점이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되게 피터 에노즈가 쓴 책인데,
거기에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미술 시간에 이제 베티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그림 그리자라고 했을 때 못 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이 어디 있냐 그리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종이를 줬더니 이제 점을 이렇게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거기다가 베티라고 사인을 하려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 그림이 이제 그 교탁 뒤에 전시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베티는 점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큰 점, 많은 점, 무지개 점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그 점이 축적되면서 어느 날 이제 너무 많이 축적되니까 선생님께서 그림을 전시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전시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책 끝에 말미에 나오는 얘기가 베티 후배가 베티를 보면서 나도 누나처럼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티가 점을 찍으려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거기에 책을 쓴 이제 추천사 중에서 황규리 작가가 어떤 말을 썼냐면은 우리가 모두 그렸던 점이나 선, 그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우리는 그 재능을 잊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공부한 부분이 우리가 배워서 쓰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아는 척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공교육의 저주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당하는 인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좀 의심스러운 분들은 혹시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그것을 100일 정도 하시면은 제 말이 뭔지를 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습작처럼 그림을 그렸더니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쭉 보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도구를 사지 말래요. 집에 있는 2B 연필, 4B 연필을 그리는 거고 하루에 5분 10분씩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평가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매일 그리는 즐거움을 느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꽤 오래 그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더니 그 친구가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릴 실력은 얻었었대요. 그리고 프랑스에 와서 이제 몽마르트를 가야 되고 뽕레프를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랑 20일 정도 처리하면서 그림을 그려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도자는 라이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무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우치려면 생각을 당하지 마시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면 좋은데 그 책이 저한테 더 다십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는 되게 좋아하고 주황색을 꽤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악세사리에는 항상 주황색이 같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그런 주황색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관장 되시는 분들은 더 나서 제가 빌려줄 거예요. 관장? 네, 똑똑 그거 관장. 도술 아, 네네네. 저는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붙여주셨던 여러 의견들 중에 항상 어떤 무리 중에는 1%가 나오거든요. 그 1%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한편 카페 사장인 줄 알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김시원 학생 있나요? 네, 저 얼주가예요. 네, 아침마다 얼주가인데 반가웠고요. 이따가 책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줄까요? 네, 지금 드려요. 선물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정 사장님께서 드리는 큰 조명이 오늘 게스트로 기타 시원 학생님께서 오늘 hilsam입니다. 오늘 hilsam이 이렇게 드립니다. 네, 지금 시원 학생이 가져갔던 책은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례관리라는 업무를 맡아왔는데 10년 정도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나서 저의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해놓은 책이죠. 10년의 어떤 한 사람의 그냥 경험과 지식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계기를 대부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계기는 단순했어요. 아파트라는 공간도 우리 속관장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사회 문제 중에 있거든요. 저는
아파트도 작은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층간소음, 주차 시비, 흡연 문제, 또 경비용 갑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해왔던 이런 일들로서 이 문제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렇게 경비원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리면 누군가가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이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서 어떤 이런 아파트의 문제들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문화로서 오히려 문제를 희석, 무력화, 상쇄시키는 방식을 했던 거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김지영 학생 혹시 있어요? 지영 학생? 아, 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많이 있었어요. 실은 한편 카페가 그때 당시에 경기도 모신도시하고 비교가 좀 됐어요. 아파트에 택배 기사님이 못 들어오게 했던 사건 알고 계시죠? 아마 좀 지났지만 그때와 너무 비교가 돼서 실은 기자에게는 아주 좋은 떡밥 같은 기사였죠. 그랬는데 이 뉴스가 우리나라 그 다음 네이버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게 되거든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걸 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택배 기사가 못 들어오게 했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서 택배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내용 문구였어요. 그러면서 기사의 타이틀이 뭘로 나왔냐면 진정한 품격이란 이렇게 하면서 타이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본 우리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어깨가 뿜뿜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심지어는요 저희 아파트 옆 아파트까지 거기 계시는 분이 회사 사장님이 이거 좀 커피 갖다 놓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 뭔가 기여했다는 것이 의미 있었고 이게 선순환이 돼서 광양의 무슨 아파트 어디 화곡동, 청담동 여러 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카페 안 해도 되거든요. 정수인처럼 할 필요도 없고 내 자리에서 실은 일상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갑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나 이 배달 기사님들을 나보다 마치 급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모습들 실은 이런 분들이 우리 각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책 주세요. 아, 네. 어디 나왔어요? 네, 지영 학생. 그러면 그 만들 책 같은 게 있고 저는 뭘 드리죠? 내년에 2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시드를 주시는 겁니까? 제가 또 성실하고 착한데 능력까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일단 안성에 오실 수 있으시면 성격 같이 하니까 다음 주에 채용 공고가 날 거고요. 예비사 예비도 채용합니까? 아니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월급이 안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학병에 관련해서 교육연구소에서 2개월 인턴십을 지원을 해줘요. 되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확 내려왔네요. 우리 얘기가. 아니요, 저도 이제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신 게 다 사장님들이 그 사업주시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뭔가를 싶다, 떡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그거를 차차 저하고 좀 얘기하시고
갑자기 저희 어깨가 가장 올라가네요. 제가 다른 것들하고 여쭤보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후반장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현장이 많이 불안한데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이 두 분은 실제 채용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국장님이라고 하시지만 국장님이 대표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이세요. 사회복지사 선배로서 또는 사회복지 선발자로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면 취업 앞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는 우리 특과자님께 여쭤보는 게 신설까요? 어떻게 전 누구를 고용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사회복지가 되게 바닥이 좁은 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많이 띄면은 연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울대학교 어떤 학생이 되게 좋은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디에서 누구를 뽑는데 그런 친구냐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연결시켜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난 것도 다 입소문으로 만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자기의 커리어 짜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말일 수도 있지만 노출도가 많은 학생이 취업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디컬 헬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취업을 빨리 하는 사람은 토익과 텍스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취업을 빨리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이 사회복지는 아직까지도 좋은 인맥관계에 대해서 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김진수 교수님이 계시니까 또 이런 네트워킹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제자를 추천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1차적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의 가운데는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사회복지학과를 간 애가 7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공대표할 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내 어디 대학 가면 좋겠냐 하면은, 그래서 이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은 교수가 있는 성적도 어느 정도 되는 곳을 7군데를 지금 넣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졸업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이제 기관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애들이 지역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복지는 안정적인 직업군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안정적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할 일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자기의 손을 빼지 말고, 저는 이런 맛을 보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시간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책을 보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발로 뛰는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를 벗어나시면은 청주가 훌륭한 걸 알 거예요. 일종의 자기 지역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훌륭한 곳에 있으면서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여기가 홈그라운드니까 이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해보시면, 그러려면 발품을 파는 여행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상을 벗어날 때, 그리고 최근에 미래의 자유를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유는 교수님이나 어떤 선구자가 했던 말들을 따라서 가는 것도 안정적이겠지만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실패하더라도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실험들을 해보시길 바라고, 사회가 불안을 되게 많이 주장할 건데 항상 내가 할 일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더 많은 실험과 더 많은 학습을 학교 밖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지도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교수님방에서 만나지만 조금 귀찮을 정도로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런 친밀감을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야생적으로 사실 있기를 좀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뭐 이런 통화를 미디어를 보면서 여러 분들이 요청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느꼈던 감에는, 우리한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지는 않지만 주어져 있고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실패도 도전을 해야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자잘하지 않고 깨닫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말씀에 좀 걱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그 소장님이 실험적인 동시에 대한 그리고 직시적이고 뭔가를 계속 연구하는 그런 도전적인 일을 했다면 이제 그 제도 밖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저희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얘기고요. 열심히 일하지 말고 잘 하면 좋겠어 라는 얘기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강의하면서 서투른 이해 하나 언제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죠. 현실로 오면 결국 행정에 이건 그냥 제가 현장에 있는 실제 제도권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로 얘기를 하면 시스템을 써야 되고 예산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일지를 써야 되고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을 케어해야 되고 노인 영역이나 다른 영역에 가서도 아마 행정업무는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한글 엑셀 PPT 이런 거는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셨을 때 점 찍는 거 가르쳐야 되고 이러면 정말 학교에서 뭘 배웠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수준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행정적인 어떤 기술적인 걸 조금 빼면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갔을 때 수줍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나의 성향들을 좀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와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고 여러분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줍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말씀해주신 이런 실험적인 것들 지금 사실 딱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졸업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분명히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취업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대학이라는 굉장히 안정된 뭔가 나의 보호장치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실제 취업할 때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저는 많은 원장님들,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되게 흥미롭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빛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써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자꾸 행정 업무에 치이고 주위 동료들한테 치이고 막 이런 바쁨에 치이다 보면 빛을 잃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재미없게 사회복지 하거든요. 직업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느낌으로 다니게 돼요. 근데 그런 야생성이라고 표현해 주신 저는 빛이라고 표현하거나 본인의 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잃지 않게끔 지금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취업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 많이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현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기관에 이력서 쓰실 거면 김준수 교수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요즘은 그 가이드 책 안 하죠? 공기업들이 회장도 얘기해요. 하라고는 하는데요. 제일 많죠. 제 얼굴 그래가라고 했습니다. 이력서에 제 얼굴 점을 찍으세요. 네네네. 네. 그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때도 취업이 좀
남자들은 괜찮았지만 쉽지 않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첫 직장을 세금 떼고 68만 원 받는 사회적 일자리로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자리는 많지 않은데 우리 여기에 한 100여 명이 있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또 전국의 많은 친구들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만 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한 100여 명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서원대학교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아까 앉아 있었던 친구 있죠. 네. 그 사회자님인가요? 아까 제가 입구에서 저 안내하셨던가요? 네. 그쵸. 제가 3시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김준수 교수님 방에 가려고 행정관이 혹시 건물이 어디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보통은 이쪽 나가셔서 저쪽 건물입니다 라고 보통 안내하죠. 근데 저 학생은 오늘 이 행사장에 온 걸 알고 교수님 행정관이 있는 쪽으로 안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못 찾을까봐 직접 가서 안내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남았거든요. 실은, 네. 부원장이 이랬으면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되게 여기 학생들, 학술부인가요? 준비했던 준비팀들이 센스가 있다. 이런 첫인상, 이게 서원대학교에 가는 저희 첫인상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서원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실습을 오든 기간을 면접을 보러 오든 기간에 취업을 하든 여러분들은 서원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때부터 자기 브랜딩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기 브랜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2학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분야에 내가 맞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그게 봉사활동이 됐든 직장 체험이 됐든 아니면 선배를 만나는 일이 됐든 나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야 돼요. 빨리. 1, 2학년 때 찾고 3학년 때는 그 전공 분야로 실습을 가고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 해당 분야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그냥 공기업에 취업하겠다, 행정 공무원이 되겠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국민연구공단에 입사를 한 지 이제 한 달, 2달째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큰 꿈을 품고 왔습니다. 5년 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을 품고 들어왔는데 그때쯤이면 여러분들도 1, 2년 뒤면 졸업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사회로 나가고 있겠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여기에서 오늘 만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저기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 저기서 같이 저 선생님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 막막해 할 때 어떤 선생님, 복지관에 일하시는 선생님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지역사회 복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만큼 이런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또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4학년은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4학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3학년 정도만 돼도 자기 분야를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꿈을 꿔야 돼.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꿈을 꿔야 돼. 그래야지 그 분야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4학년 졸업 앞두고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기관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어떤 친구는 서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입사 지원 넣고 어디 시설에도 넣고 어디 복지관에도 넣고 저희 기관에 입사 지원을 했으면, 그리고 또 B라는 친구는
공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두드리고 준비하고 있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분야의 전공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래야지 누구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나 토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외적인 것들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와서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지 저는 그분들의 지원자들의 생각과 준비된 부분들을 잘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기준을 잘 세워서 현장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근데 혹시나 이제 저는 남들이 다 갈 때 반대쪽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다 모여 그러면 왜 가지? 이러면서 반대로 가고, 그다음에 남들이 안 한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나 이제 그 준비하는 스펙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안 했던 쪽을 보는 것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는 걸 좀 실험같은 게 있어요. NGO, NPO가 되게 좋은 게 많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 예술가들도 많이 만났을 때 건축가 이런 분들 만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복지는 베이스로 두고 조금 더 사회복지를 넘나드는 실험들을 좀 찾아보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20대 때 그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소속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둔다면은 이때 아니면 언제 놀겠어 이런 좀 대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없을 때 또 더 뭔가 실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조바심을 내면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로 하는 걸 많이 봐서 조금 더 ATM을 좀 쳐도 인생을 좀 길게 붙고 오히려 지금도 더 이제 실험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끼우칠 때가 있기 때문에 왠지 저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두 분이 되게 다른 얘기를 하죠. 네, 두 분이 되게 네. 다른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근데 중간에서 조금 역할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취업하고 나서 바람 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왜냐면 예술가를 만나고 건축가를 만나고 다른 장르랑 콜라보를 하거나 크로스를 하는 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사회복지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음악으로 하는 사회복지, 미술로 하는 사회복지, 사회복지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고, 저는 사진으로 사회복지 하는 방식들, 뭐 장애인들과 사진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조금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에 들어오셔서 조금 배우신 다음에 장르를 넘어서서 콜라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본질은 똑같은데 트렌드에 따라서 자기 취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과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노인과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 가지고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 그래서 사진 같은 거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실험을 되기 때문에 고르지 말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격이 넓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기관으로 취업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고, 아까 NGO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법인들 중에 국제사업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국내버스나 이런 데 아니어도, 그냥 유명한 곳들이 아니어도 해외 사업들 하는 곳들 굉장히 많고, 저희 법인만 해도 해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을 1년 정도 인턴십으로 보내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3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들어와서 관련된 기관들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여기서 장애인과 관련된 뭐 직업장애를 했는데 이걸 캄보디아 가서 적용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역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서, 뭐 어떤 걸 먼저 한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것은 뭐 노출 빈도라고 얘기하시고 브랜드라고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흘러 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거는 셋 다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그렇죠. 다 다르죠.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옳고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중심들은 그것이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실은 지금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오게 됐지만 그 전에 제가 일을 했던 곳은 전라북도 긴제에 있는 농촌에 있는 복지관. 농촌에 있는 복지관 누가 가려고 하나요? 다들 도시에 있는 삐까번쩍한 복지관들 가려고 하지.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들을 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조바심이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그랬고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이직을 앞둘 때도 사실 조바심이 났거든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라는 거, 자기를 믿고 내가 잘 해 나갈 것이라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 결국엔 내 내면을 잘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생 때부터 그런 과정들을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로 돌아가시면 그런 것들은 원래 대학생 때부터 그런 걸 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그랬죠. 네. 아.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청소년 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쉼터, 단기보센터 이런 곳들을 다 가서 복지기관 탐방을 다니기도 했고 대학 졸업 앞두고도 그렇게 했던 과정들이 있었죠. 그게 저한테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옳을 방법도 아니다. 먼저 가보고 나서 경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 저희 아내가 이제 수학 선생님인데 학원을 했었어요. 학원이 GPG였어요. GPG요? 네, 망했어요. 학원비 못 받아서 망했어요. 아, 무슨 얘기인데 웃으시네요. 네. 500만 원에 부채를 받고 망했습니다. GPG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좀 나름대로. 저는 이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내가 판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데 실은 우리의 그 진로를 선택하고 현장을 서팅을 선택하는 이유도 뭔가 잘 모르고 가면 자신감이나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의식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험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벗어나 버리면 우리한테는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꿈꾼다면 그 꿈꾸는 장소에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 열망이 생길 것이고 그 열망이 생기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기 다 다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맥은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 특권자님 말씀하시거나 손 원장님 말씀하시거나 정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은 먼저 가느냐 후에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의 어떤 그 생각의 관점들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준비하고 구상하냐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과에서는 내년도에 여러분들 이런 선배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이복지관, 가상복지관을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고 갈 수 없는 것들 학습 여행도 가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도 실험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들한테 좀 미안한 일인데 지금 4학년 미안한 일인데 3학년들은 실제 그런 활동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이제 도시 스스로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누가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한 5권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라면 예,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보통은 뭐 행정이 중요하다, 실천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관님 말씀 주셨다시피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모두 파악을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뭐 준비하면 좋을까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빈 마음, 열린 마음, 뜨거운 마음. 아니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행정과 현장에서 배우는 행정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의하면서도 실습 1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실습을 1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건 사계절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1월달에 실습하는 실습생과 여름방학에 7, 8월에 실습하는 실습생이 하게 되는 업무가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 선생님 계셨던 이런 실습에 대해서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단기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기관들은 그렇지 않으나 대부분의 실습 기관들은 그냥 그 시즌에 해야 되는 과업들을 실습생한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80시간? 이제 열흘이죠, 열흘. 딱 열흘 일하고 나서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습 기간을 1년이라고 잡으면 적어도 한 기관에서 1년 동안 일하면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만약에 그게 싫다. 나는 2달씩 해보고 싶다. 그럼 2달 노인 가서 일하고 2달 장애인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습을 했을 테니까 1학년 분들은 안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도 나와서 하는 행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당장 행복 이음 뭐 이런 거 쓰셔야 돼. 희망 이음 이런 전산 쓰셔야 되거든요. 그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있나요? 없어요. 못 가르쳐줘요. 실습할 때만 겨우 배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80시간 혹은 120시간, 160시간 안에는 그걸 가르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학교에서는 조금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봉사활동을 가거나 이런 형태로 혹은 실습 기간 안에 뭐 정책, 행정, 실천 다양한 분야들 중에 그래도 사회복지는 실천을 먼저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니까 실천은 조금 배울 수 있지만 현장에 나와서 그 실천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요 그 실천에 행정이 이제 중간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도 굉장히 다를 것이고 모금 이런 자원을 만드는 거 자원 개발 지역 조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 뜨거운 마음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빈 마음 열린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갑자기 희망 이음 이런 거. 집에서 수험 금품 사용 및 지출용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시면 신으로 체크해 훌륭한 교수님. 전국 어디에도 이런 교수님이 없을 거예요. 이거 조금 사람이기는 한데 현장을 모르는 교수님들은 싫어요. 실습 때 오시거든요, 교수님들. 오셔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좋기만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현장을 이렇게 아시는 교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라인업도 할 수 있고 현장 생리를 잘 아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말이 잘 통하니까 일단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업대 출신이면 복장 이렇게 되겠죠. 지도 교수님이 김준수 교수님이래. 네, 그만하세요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시간이 좀 됐고 저는 행정을 잘 못해요. 저는 행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일을 안 하고 행정을 하는 파트너 치다 보거든요. 오히려
이 나라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싶지가 않고 그냥 그 일을 하는 단체와 어떤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시니까 그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연구원에서 그걸 해보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편지를 어떻게 쓰라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여행하는 법도 알려주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이런 게 동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어떤 취업을 한다는 게 저는 좀 그런 입장인데 너무 빠르게 취업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이 길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행이나 책 보기, 다른 영역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남들 갈 때 멈춰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은 how to는 저는 배우실 거 생각해요. how to는 금방 익숙하게 되는데 no, why, 왜 그거 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찍어놓는 그 과정이 좀 흥분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직업으로 이제 직장 이런 분야보다는 방법론보다는 좀 더 사람을 만나는 즐거운 태도들을 먼저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 사람 만나서 얘기 듣는 게 너무 즐겁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은 것이 하고 싶고 그러면 그 방법은 뭐니든 쓸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분들과 결합하면 행정은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정 잘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잘하는 분을 만나면 되고. 저도 ESG, 아 그래요? NC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저희끼리 맞아요. 저희. 근데 우리들이 일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짚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한 기획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MT 가더라도 어디 갈까 설레는 게 중요하지 티켓팅은 얼마나 해야 될까 언제 보여야 될까 이건 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하는 게 연애랑 똑같지 않을까. 저도 행정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이제 가야 되니까.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얘기에 십분 공감하고, 예. 결국에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제가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저는 이제 서울에서 복지관에 일을 하다가 인천을 갔다가 김제로 갔거든요. 서울 복지관을 그만두고 인천 복지관을 출근하는 첫째 날에 그 마음을 품었어요. 만약 내가 이 복지관을 그만두면 그때는 농촌으로 가겠다 라고 마음을 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품기 전에 선행되었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붙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김제복지관을 그만두고 나서 이곳에 올 때도 내가 왜 이곳에 가야 될까? 이곳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가 좀 힘든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옮긴 것이지 막연하게 여기가 자리가 좋아서 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이런 문제로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질문 던지시고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생들 학창 시절을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놀고 연대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또 누군가의 앞에서 당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양가 감정이 들긴 해요. 뭘 얼마나 잘 살았다고 여기 앞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 때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냐, 특히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물어본다면 저는 한순간도 없었다라고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항상 그 상황,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하실 거고 또 1학년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실 텐데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줄 거고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에 늘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 4학년 분들 조만간 현장에서 동료로 뵀으면 좋겠고요. 다른 1, 2, 3학년 분들도 선배님들 잘 모델링해서 좋은 사회복지사로 성장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어떤 자리에 초대해 준 누군가가 계속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현란한 기술보다 좋은 인간적인 태도를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동료를 되게 아끼는 사람이 되면은 언젠가 불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불러줬기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된 것도 누군가 불러줬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좋은 인성과 좋은 태도들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더 쌓아두는 게 참 좋지 않을까.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추상적이겠지만 그런 좋은 인간으로 좋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간 자리에 앉아서 다 허리가 아프시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울림이 있었을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떤 도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로 시작된 내용이고요. 좀 여러분들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좀 이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서 방학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와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드립니다. 준비되었던 토크 콘서트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 관장님, 정주현 사장님, 송모양 센터장님, 김준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전 교수님들의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정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밖에 지금 깜깜해요. 네. 아마 나가면 되게 뿌듯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준비한 그 학술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잘 펼치고 그리고 좋은 마무리까지 하고 아마 지루하게 가는 길은 정말 기분 좋은 부탁드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갑자기 학술제 스타일이 바뀌어서 사실 여러분들 급하게 준비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들, 학회장 비롯해서 임원들, 갑자기 바뀌는 포맷에 또 2, 3년 만에 하게 되어지는 오프라인 학술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들이 많았을 건데 많은 임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둘이제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둘이제는 89년도에 1회였어요. 네, 여러분들 안 태어났을 거죠? 네, 여기 몇 분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32회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스러워하고 오늘도 32회를 무사히 마친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잘했다고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이제를 오랜만에 2, 3년 만에 이렇게 여는데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 우리 전공주임 장영호 교수님과 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본인이 갖고 계시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저희 학술제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시켜 주시는데 제일 선두에 서신 김준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오신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또 김준수 교수님과 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꺼이 오셨을 수도 있고 함께 오실 그런 그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그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제 우리 2022년도 한 달 조금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달력은 마지막 달력, 12달 달력밖에 남지 않았죠. 네. 사실 올 한 해 겨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사실 뒤숭숭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다 잘 잡고 또 마무리할 것들이 있으면 다 잘 하고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31회 조리제는 학습과 연계한 활동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업 의지와 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조리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는 쓰레기 모두 수거 후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조리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